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또 전반적인 팁을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작업하시다가 저장을 하실 때 메모리 부족이 뜨거나 조금 포토샵을 할 때 너무 버벅거린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메모리, 램 여기 할당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디트에 들어가시게 되면 맨 아래쪽에서 제네럴을 눌러주시면은 요렇게 제가 띄워놓은 화면과 같은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히스토리 개수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히스토리 개수란 이렇게 우측 바에 히스토리 작업 내역 부분이 지금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지금 제가 50으로 돼 있으니까 최대 50개까지 저장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 작업 내역을 숫자를 한 10개만 해놓는다고 하면은 지금 브러쉬를 이렇게 하나 그을 때마다 이렇게 작업 내역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에 숫자를 10개만 한다면은 작업 내역이 여기 총 10개까지만 저장이 돼서 만약에 뒤로 돌아가고 싶다 했을 때 최대 10개까지밖에 못 돌아가겠죠? 그래서 조금 실수를 하거나 뭔가 좀 되돌이키고 싶을 때가 있기 때문에 작업 내역이 조금 어느 정도는 있는 게 좋기는 한데 만약에 내가 너무 포토샵이 자주 에러가 나고 느린 것 같다 하면은 그때는 50보다 아래로 해서 메모리를 좀 부담을 덜 가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작업 내역을 좀 안전하게 많이 뽑고 싶어서 옛날에는 한 80에서 100까지도 사용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한 80에서 100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은 좀 컴퓨터 사양이나 램이 좀 괜찮을 때는 딱히 전혀 문제가 없었고 만약에 많이 버벅거리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줄여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히스토리 작업 내역 조절 같은 경우도 약간 내 메모리나 컴퓨터의 사양이나 상황에 따라서 위아래로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 할당량도 여기를 올려주면 올려줄수록 이제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이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사용할 것이냐인 거라서 약간 저는 포토샵을 할 때는 이제 그냥 포토샵에 이제 메모리 너 많이 써 이런 식으로 그냥 안전하게 혹시나 하다가 이제 뭔가 느리거나 날아가거나 그런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안전하게 좀 사용하기 위해서 메모리 할당량을 좀 많이 높여놓은 상태인데요. 약간 내가 포토샵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더 이렇게 많이 켜놓고도 다른 걸 더 많이 한다고 하면은 뭐 조금 더 이렇게 줄여서 사용해 주셔도 되는데 저는 그 포토샵에서 사용하는 메모리 양을 좀 그냥 안전하게 올려놓고 사용하는 편이라서 이 부분도 한번 상황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절해주는 거 말고도 그 아래에 디스크라고 있는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에서 맨 아래에서 눌러주시면 되고요. 단축키는 컨트롤 K로 나오네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디스크가 있는데 보시면은
디스크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다르게 있을 텐데, 만약에 디스크가 용량이 너무 적게 남아 있어도 포토샵이 약간 저장 에러가 나거나 오류가 나거나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작은 용량만 쓰고 있었다 하면은 에러가 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용량에 있는 디스크를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은 좀 더 수월하게 돌아가도록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까지 메모리 할당량과 작업 내역을 조절해서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방법을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에는 브러쉬 설정 변경에 대한 걸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브러쉬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브러쉬 모드로 한 상태에서 우측에 오른쪽 위에 브러쉬 세팅 여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브러쉬 세팅 화면이 뜨고요. 그리고 만약에 우측에 여기 브러쉬 세팅 아이콘이 보이지 않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상단 바에서도 이제 브러쉬 도구를 누른 채로 위에 상단 바에 또 브러쉬 폴더 모양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브러쉬 세팅 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브러쉬 설정하는 영역이 꽤 또 많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브러쉬들을 다운받아 써보거나 다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컬러로 표기한 부분들 위주로 체크가 돼 있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좀 자주 사용하는 거 위주로 좀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브러쉬에서 이렇게 맨 첫 화면이 이렇게 브러쉬 팁 쉐이프라고 브러쉬 메인 모양을 변경하는 화면이 제일 기본 화면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화면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여기 써놨는데 여기 첫 번째로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축이 되어 있는 이렇게 화면이 있고 앵글과 라운드니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 조절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를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지금 앵글의 수치가 바뀌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2개가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바깥으로 그냥 원의 바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앵글이 바뀌고 여기 동그라미 2개 중에 하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찌그러뜨렸다가 키웠다가 그래서 바깥으로 하면은 그냥 원형이 되고 이렇게 찌그러뜨리면은 브러쉬의 모양이 이렇게 눌러진 듯한 모양으로 되면서 그리고 또 바깥으로 이렇게 앵글을 돌려주시면은 이 찌그러뜨린 모양의 앵글 값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하드니스라고 이제 약간 단단하고 부드럽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100%로 하게 되면은 좀 단단하게 되고 하드니스를 0%로 하면은 완벽한 에어브러쉬가 되고 100%로 하면은 단단한 브러쉬 그리고 중간쯤이 되면은 약간 에어브러쉬와 단단한 브러쉬의 중간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 스페이싱은 여기 스트로크 간격을 조절한다고 해서 지금은 그대로 라인이 이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조절을 해보시면은 점점 스트로크가 멀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지금 원이 기본으로 되어 있고 스페이싱을 이제 스트로크 간격이 없다고 하면은 원들이 그대로 다 연결이 되니까 선으로 느껴지는 거고, 요렇게 스트로크 간격을 넓힐수록 붙여져 있던 원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이렇게 점처럼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양을 기본적으로 조절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다이나믹 보시면은 이제 좀 다이나믹하게 모양을 변경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사이즈 지터, 앵글 지터, 라운드니스 지터 이런 식으로 지터라는 값이 자주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지터란 약간 뭔가 변칙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변칙적으로 조절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 이름이 다이나믹하게 바꾼다라는 게 제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즈 지터를 지금 이렇게 제가 조절을 해보면은 굵었다가 얇았다가 이렇게 변칙적으로 이 원들이 굵었다가 얇았다가 해서 선의 모양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그 밑에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미니멈, 맨 처음에 시작을 이렇게 좁게 시작할 것이냐, 굵게 시작할 것이냐, 시작하는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앵글 지터도 마찬가지로 약간 이제 앵글을 이제 변칙적으로 준다는 건데, 지금 기본 모양 자체가 약간 찌그러져 있어서 찌그러져 있고 약간 그래서 지금 스페이싱으로 확대를 해보시면은 아까 제가 그 앵글 지터도 조절을 했고 그 사이즈 지터도 조절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까 합쳐져 있었을 때는 별로 티가 잘 안 나는 것 같은데요? 라고 느껴졌을 텐데요. 이거를 스페이싱을 조절해서 좀 커다랗게 한번 보시면은 지금 이 타원들이 앵글도 다 다르게 있고 사이즈도 다 다르게 있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너무 정신없게 되어 있으니까 다시 조금 기본 모드인 상태에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산과 흩어지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로 봤을 때는 하나의 원이었죠? 그래서 요거 값을 조절을 해주면은 말 그대로 흩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흩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카운트는 이 개수를 늘린다. 흩어지는 개수를 늘리는 거고, 이것도 지터는 어쨌든 늘 계속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그냥 변칙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다르게 조절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텍스처는 말 그대로 이렇게 텍스처를 넣어볼 수가 있는데, 여긴 텍스처가 컬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텍스처 감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텍스처가 약간 살짝 먹어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뎁스, 이제 깊이를 얼마나 넣느냐, 그리고 뎁스의 지터, 이렇게 해서 텍스처감을 넣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듀얼 브러쉬나 이제 컬러 다이나믹 같은 경우, 이제 듀얼 브러쉬는 말 그대로 듀얼, 이제 브러쉬가 두 개를 합친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내가 세팅한 여기 브러쉬에다가
이렇게 다른 브러쉬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돼서 요 브러쉬의 세팅감과 이 브러쉬의 세팅을 약간 섞어서 사용한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컬러 조합도 이제 컬러 다이나믹도 이제 그 브러쉬 자체에서 컬러를 이렇게 매겨서 쓰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요 두 개의 경우 그렇게까지 많이 쓰거나 설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얘기만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퍼 같은 경우에 전송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좀 말이 조금 애매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보시면은 그냥 오퍼시티에서 짙어 변칙성을 준다. 그리고 이 부드럽게 넘어가는 이제 플로우 여기에서 짙어를 준다. 그리고 요거를 뭐 펜의 압력으로 할 것이냐, 펜 틸트, 스타일러스 휠로 줄 것이냐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피랍이나 그 플로우 오퍼시티 이런 거에서 어떤 정도로 이게 눌러서 사용할 때 어떤 정도로 이렇게 되게끔 하느냐 정도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뭔가 전송이라는 이름이 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뭔가 이제 내가 이제 어떤 피랍으로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얼마나 이게 인식이 되게끔 하느냐, 그리고 지터를 값을 얼마나 주느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이즈랑 웻 엣지는 이런 식으로 클릭을 했을 때 딱히 옵션이 뜨지 않는데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노이즈를 더한다. 웻은 이렇게 외곽을 자 약간 살짝 가장자리를 젖게 만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외곽이 내부는 약간 투명해 보이고 외곽이 좀 더 진하게 나오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무싱이나 빌드업 같은 경우도 그냥 좀 더 강화한다? 그리고 스무싱 그냥 보정한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옵션을 사용하고 자주 조금 손을 대면서 시도를 해볼 만한 부분들은 여기 요 부분을 제일 많이 쓴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러쉬들 체크를 해보면은 보통 요런 데 위주로 많이 체크가 돼 있고 보통 이제 보정 부분도 체크가 돼 있는 것들도 많고 가끔 이제 노이즈나 일부러 그 텍스처 질감을 좀 약간 세게 주는 브러쉬들에는 약간 노이즈나 텍스처 효과가 체크가 돼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간단하게 브러쉬를 설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정만 하면은 그냥 그 순간만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했는데 내가 이 값으로 브러쉬를 새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아까 우측에 뉴 브러쉬 프리셋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나만의 새로운 브러쉬를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 이름도 지정해가지고 OK를 누르면은 새로 브러쉬가 생성이 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브러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액션 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약간 액션 키가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액션 키란 뭔가 설정이나 우리 그때 이미지 보정을 한 거라던가 뭔가 사이즈 편집을 한 번에 좀 더 빠르게 하고 싶다던가 그럴 때 뭔가 우리가 그때 이미지 보정도 막 이렇게 단축키를 해가지고 뭐를 하고 또 무슨 값을 조절을 해서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내가 좀 자주 사용하는 보정 값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일이 단축키 들어가서 뭐 어떻게 조절을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뭔가 이거를 그냥 한 번에 저장을 해서 쉽게 쓰고 싶다라고 할 때 액션 키를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요. 여기 단축키를 보시면은 Alt F9가 이렇게 있어요. 아니면은 윈도우 창에서 여기 위쪽에 액션이라고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액션 바가 오른쪽에 생성이 되고요. 포토샵에서 기본 제공을 해주는 이렇게 액션 키들이 있는데 요건 좀 복잡하게 좀 되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거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액션 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여기 왼쪽에 제가 미리 여기 화면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동그라미가 녹화를 한다고 딱 재생 모드 있죠. 재생. 요거 액션 키를 재생이나 실행을 한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네모, 정지 화면이 켜져 있으면은 이제 그 액션 이제 실행이 된 게 이제 다 끝나서 멈췄을 때 이제 이게 하얗게 뜨고요. 그리고 이것도 레이어처럼 관리를 할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미리 만들어 놨는데 제 폴더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넷시 테스트 폴더를 이렇게 폴더를 생성해 주면은 내가 이제 지정한 폴더명으로 폴더가 생성이 되고 그 폴더 아래 이렇게 레이어를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레이어 생성과 여기 휴지통이 있죠. 그래서 액션 키를 새로 만들어 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새로 생성을 눌러주면 되고 그리고 액션 키 만든 게 마음에 안 든다 할 때 요거를 끌어다가 휴지통에 넣어주시면은 삭제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거를 한번 이 그림에다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적용하고 싶은 그림을 레이어를 클릭을 해주셔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밝고 붉은 색감을 재생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값으로 이렇게 한 번에 재생만 눌러도 보정이 되고요. 그러면 다시 히스토리로 돌아가서 푸른빛을 한번 재생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설정을 해놓은 대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푸른빛에 보정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저장한 내역들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조정 레이어를 만든다, 뭐 조정 레이어를 뭐 어떻게 썼다, 조정 레이어를 만든다, 조정 레이어를 보정을 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저장이 돼서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래 버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액션 키를 새로 생성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어디 폴더에 넣을 것인지 그리고 이름은 뭘로 할 것인지 그리고 펑션 키는 이제 단축 키를 등록을 할 것이냐 이렇게 F2부터 12까지 쭉 있는데 내가 엄청 자주 쓰는 액션 키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굳이 액션 여기 들어가지 않고 뭐 F4나 F3 이런 데 저장을 해놓고 그냥 눌러주시면 알아서 작동이 되겠죠? 이게 노란 색감과 대비를 주는 뭐 노출값을 주는 액션 키를 만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정하고 녹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오른쪽에
빨간 색깔 녹화 아이콘이 뜬 거 보이시죠? 이제 녹화가 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내가 녹화할 준비가 안 됐는데 하시면은 일단 여기 정지 버튼을 누르시면은 안전하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요렇게 정지를 눌러 놓은 게, 요렇게 레이어를 누르거나 요런 것까지도 녹화가 돼요. 특정 레이어를 누른 것까지도 이제 녹화가 돼서, 이렇게 필요한 순간에 녹화하기 위해서 정지를 했다가 녹화를 새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 없는 부분이 녹화가 됐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전체 부분 안에서도 이렇게 따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삭제를 부분적으로 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은 다시 녹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보정을 할지 미리 고민을 해보시고, 요걸 클릭해 주신 다음에 녹화를 눌러주시고, 이번엔 제가 저번에 설명드린 조정 레이어로 포토 필터, 약간 이렇게 제가 약간 제목을 노란 색감으로 주는 거를 제목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노란 색감으로 이렇게 OK를 눌러서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노출 값을 넣는 거, 또 조정 레이어에서 커브 밑에 익스포저 들어가서 노출을 좀 더 대비를 강하게 하는 보정을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도가 나왔다 하면은 이제 스톱을 해주시면 이렇게 액션 키가 이렇게 저장이 됐어요. 이렇게 노란색 값, 노출값 안에 이렇게 단계들이 나오게 됐고요. 그러면은 제가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시 작업 내역을 뒤로 백한 상태에서 다시 액션 키로 가서 그림을 선택하고 재생을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노란 색깔의 대비가 강한 보정으로 적용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약간 전체를 이거를 한 번에 보정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정 폴더에 제가 미리 테스트 폴더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테스트 폴더 안에 지금 3장의 이미지를 저장을 해놨어요. 이 3장의 이미지를 한 번에 액션 키로 보정을 해보고 싶다 할 때 이렇게 똑같이 제가 여기 파일,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스크립트, 그 다음에 이미지 프로세서를 들어가 주셔서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영역 표시한 곳 있죠? 여기서 셀렉트 폴더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테스트 폴더를 OK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원래 여기 런 액션을 사용한다가 꺼져 있는데 요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디 폴더에 어떤 기능을 쓸 것이냐, 제가 푸른빛, 밝고 붉은 색감, 노란색 값, 노출값 이렇게 해놨는데 푸른빛으로 해놓고 맨 위에 런을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열심히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졌죠?
다시 테스트 폴더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원본은 그대로 있고 왼쪽에 이미지가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그림이 푸른 색감으로 보정이 먹힌 거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액션 키를 사용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미지를 한 번에 액션 키를 적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간단하게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제가 툴 설명을 위해서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위해 이렇게 일단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장에 조금씩 움직이게끔 레이어를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미리 PSD에서 이렇게 만들어놔서 이미지를 JPG를 이렇게 하나씩 총 5장을 저장해서 이렇게 새로 열어서 한 번에 레이어를 이렇게 5개 올려놨고요. 여기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애니메이션 방법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하트나 딸기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 딸기나 하트의 레이어를 오퍼시티를 이렇게 조절하면서 이제 저장을 했고, 그리고 팔 부분은 레이어를 제가 따로 만들어 놨었기 때문에 이렇게 레이어를 움직이면서 일단 저장을 일단 간단하게 해놨고, 그리고 귀 부분도 이렇게 살짝 움직이게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그 픽셀 유동화에서 왑을 배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틀어가지고 저장을 해서 미리 이렇게 모션을 만들어 놨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GIF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제 윈도우 창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타임라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타임라인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그 중간에, 지금은 제가 이미 한번 만들어서 뜨지가 않는데, 그 중간에 그 크리에이트, 뭐 이제 비디오를 만들 것이냐, 크리에이트, 이제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 것이냐 이렇게 뜨는데, 그 비디오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조금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비디오 라인으로 가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그냥 프레임당 몇 초를 먹이겠다. 이게 좀 더 간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를 일단 쉽게 비디오가 아니라 프레임 모드로 켜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약간 요거를 아래쪽 맨 아래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비디오 라인처럼 뜨게 되는데, 이렇게 비디오 라인으로 뜨게 되면은 조금 더 뭔가 약간 더 헷갈려 보이는 그게 있어요. 이거를 일일이 또 조절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비디오 모드로 들어갔다 하시면은 왼쪽 아래 다시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프레임 모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왼쪽에 하나만 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요거를 눌러주시면은 아래쪽에 5라고 써져 있는데 위쪽에 한 프레임당 몇 초로 넘길 것이냐. 그래서 저는 한 0.2 정도로 일단 기본으로 잡아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여기 새 프레임 만드는 플러스 아이콘이 있는데, 이때 그 다음 화면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면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지금 레이어가 다 켜져 있으니까 맨 위에 레이어가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맨 위에 레이어를 꺼주시면은 두 번째 레이어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러면은 화면에 노출되는 레이어의
아이콘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은 요렇게 두 번째 화면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레이어를 이렇게 또 꺼주셔서 세 번째 레이어가 나오게 한 상태에서 또 플러스, 또 이렇게 계속 그 다음 레이어 플러스, 또 그 다음 레이어 플러스. 그렇게 해주시면은 요렇게 왼쪽 아래 보시면은 한 번만, 세 번, 그리고 영원히 이제 계속 이제 지금 영원히 포레버로 돼 있으니까 계속 도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그러니까 0.1초나 그런 식으로 사이사이를 조금 줄여서 해주시면은 조금 다르게 모션이 좀 이렇게 나오는 느낌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더 올려서 프레임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주시면은 좀 더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들겠죠? 여기서도 좀 사이사이에 이렇게 초수를 바꾸고 싶으면은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면은 돌아가는 타이밍이 조금씩 다르게 연출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스톱을 눌러주시고 이제 세이브를 해볼 텐데요. GIF 저장은 이제 Save As로 들어가서 파일 형식을 GIF로 눌러주시고 그래서 Any라고 이렇게 해놓고 저장. 좀 더 여기서 또 설정이 또 들어가요. 근데 여기서 딱히 손대지 않고 그냥 OK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장한 폴더를 열어서 요 앞에 5장은 제가 아까 작업했던 이미지 5장이고요. 이제 오른쪽에 N이라고 제가 따로 저장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GIF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포토샵 처음에 설명했을 때 GIF는 최대 256 컬러여서 조금 이제 해상도가 조금 노이즈가 끼고 화질이 조금 떨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만든 애니메이션이라서 조금 웃겨 보일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GIF 타임라인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강의도 고생 많으셨고 또 다음 강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